원서를 이미 쓴 학부모님 계시다면 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A 학교에서 B 학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학교의 특성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편제표. 몇 학기에 무슨 과목이 개설된다 이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의 뜻이 모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실제로 바뀐 거 봤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 3-2에 내가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요. 3-2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수시 쓸 때는 3-1까지만 들어가니까 3-2에 그러면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당겨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학교의 절반이다. 당겨줍니다. 3-1로 당겨줘요. 저 바뀌는 거 실제로 봤거든요. 그거는 변경이 가능해요. 학교는 바꿀 수 없지만 두 번째는 뭘 바꿀 수 있냐면 학교 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난이도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어차피 쉽든 어렵든 상위 10%면 1등급인데 맞죠? 그거 오늘 발표 다 들어보시면 와 난이도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최근 기사인데 그저께죠? 네, 어제 기사구나. 네, 어제 기사죠. 외고 경쟁률 상승이 의대 진학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이 계신데 어느 유명한 제종 학원의 대표님이 의대 경쟁률 왜 올랐냐? 자사고는 떨어졌는데 의대는 올라갔다는 거 들어보셨죠? 자사고들은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외고는 왜 올라갔지? 경쟁률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외고가 국제반도 생기고 이과 과목 개설이 가능해서 의대가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랐습니다라고 인터뷰하신 분이 계세요. 절대 그런 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듣고 외고 간 다음에 과학 과목 듣고 수학 과목 듣잖아요. 이도저도 안 돼요. 이도저도 안 돼. 진짜 이거 주의하세요. 네.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조적 한계인데 외고 가서 학종으로 의대를 가겠다. 근데 과중고랑 과목 리스트를 봤을 때 외고는 이제 응애하면서 물원, 화원, 생원을 듣기 시작한다. 과중고는 이미 초과목 다 깔아놓고 고급 심화 전문 깔아놨는데 그거 종합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의대에서? 당연히 못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전히 지금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왜 그러면 외고가 몰렸냐를 봐야 되겠죠. 왜 자사고는 떨어졌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교육정책이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러면 안전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고는 안전빵이죠. 왜? 학종에서 어문 계열을 누구 차지입니까? 무조건 외고 차지예요. 그거는 다른 애들이 뺏어갈 수가 없는 전형이에요. 아무리 일반고에서 잘하는 애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어학과 적당한 외고 출신 애랑 프랑스어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정성이야. 그러면 일반고는 왜 안정적입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유불리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신 등급 따놓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그럼 자사고는 왜 불안정이죠? 자사고는 전형의 흐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종합이랑 정시랑 비율, 뽑는 비율, 반영 항목 이런 거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사고 중에 특히 어떤 자사고? 정시로 성과 내던 자사고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고는 왜 올랐냐? 하나고는 수시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합전형의 위력이 더 강해질 거라는 믿음은 모두가 지금 공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원래 종합이 강하던 이화외고, 하나고 이런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정시 강세,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가 있죠? 피문고 이런 학교들 지금 미달 당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자사고라도 달라요.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도 있어요. 수능 강조 학교는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혹시 수능으로 거의 올인하던 학교인데 이번에 경쟁률이 오른 자사고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실까요? 네, 중동고예요. 왜 올랐을까요? 원래 수능으로 대학 보내는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이번에 엄청 올랐어요. 왜 올랐냐? 학부모 설명회 때 우리 이제 체질 개선한다. 우리 학생부 강조로 드라이브 빡빡하게 걸었다. 그 증거로 이번에 서울대 수시 합격생, 정시 아니에요. 수시 합격생 학생부로 보낸 거죠. 3배로 늘었어요. 작년 대비. 이미 드라이브 걸고 있어. 2028 때 우리 학생부 잘 챙겨줄 거야. 너네는 정시 수시 둘 다 쓸 수 있어. 우리 하이브리드 선언을 하고 설명회를 엄청 열심히 때렸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정시 수시 둘 다 챙겨준다? 앞으로 바뀔 미래에서 어느 쪽으로 바뀌든 좀 우리 아이 맞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경쟁률이 오히려 올랐어요. 그 영향을 제일 많이 얻어맞은 데가 경쟁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종합전형 강세인 학교는 계속 좋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고, 그 다음에 이화외고, 외고는 당연히 다 종합이잖아요. 명도교, 당연히 그렇게 강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실적을 냈던, 정시 위주로 실적을 냈던 학교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실적을 낸 거다? 전부 다 강남대성에서 낸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신인제를 강남대성에서 낸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불경기라서 그런 불안정성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한다. 한 번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외고랑 학종형, 안정형 자사고로 몰린 거예요. 재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내년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4월에 큰 거 옵니다. 이거 잘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바로 이게 대입 계획안입니다. 대학들이 2028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뽑겠다. 그리고 수시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 수시 안에서도 교과와 종합은 어떤 비율로 가겠다. 종합에서는 어떤 요소 위주로 보겠다. 출석률을 많이 보겠다. 리더십을 많이 보겠다. 봉사를 많이 보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내년에 나옵니다. 그럼 올해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딱 3개 대학만 오픈을 먼저 열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보면 대충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갈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28 대입안에서 내신 능력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저도 4개월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서울대는 중요한 부분은 정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라고 하면 원래 어떤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수능으로 선발하는 거죠. 원래는 수능 100%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 뭐 내신도 반영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냐라고 했더니 서울대가 과거에 2027까지는 학생부를 20% 보는데 2028부터는 학생부를 40% 본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들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대학들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요? 뭐 서울대라고 해도 되고 어떤 학생? 정답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자, 이거 모르시면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야 돼. 맞죠?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업 역량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보고 뽑았더니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서울대가 지금까지 몇십만, 몇백만 명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100%로 다 뽑지 않은 거 보니까.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뽑았는데. 뽑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뽑았더니 뭘 합니까? 대학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퇴. 자퇴를 왜 싫어합니까? 매출하라. 대학들 돈이 없어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교수님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100명이 자퇴하잖아요. 내년에 100명 더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못 뽑아요 다시.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한 3명 나가면 1억 손해예요. 대학 입장에서. 자퇴를 안 하는 애를 뽑고 싶어요. 이제. 똑똑한 거는 이미 질렸어. 얼마나 똑똑한 애를 많이 뽑아봤겠어요. 근데 서울대를 합격시켜주는데 자퇴를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의대 가려고 맞죠?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는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뭘 중시하게 됐냐면 안 나갈 놈, 충성할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뭘 보면 충성할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얼핏 봤을 때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하면 뭘 볼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학생부를 본다 하면 이퀄? 내신? 등급을 추가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서울대는 고등학교들을 신뢰합니까? 의심합니까? 의심해요. 니네들 내신 어떻게 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성적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니?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등급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긴 보겠죠. 근데 이미 얘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이미 알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내신 등급. 그럼 여기서는 뭘 보겠냐는 거. 자, 자퇴 안 하는 애들 뽑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세요? 학생부 중에, 학생부 요소 중에 출석 맞죠? 일단 출석이 뭐 개근한 애는 왠지 자퇴를 안 할 것 같잖아. 느낌상 그렇죠? 근데 출석은 대부분 애들이 편차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별로 큰 변별이 안 돼. 그럼 뭐를 봤을 때 자퇴 확률이 계산이 될까요? 힌트 드릴게요. 요거는 학과 단위로 면접을 합니다. 특정 학과에서 이 학생과 학생부를 보고 특정 학과에서 학생부를 봅니다. 뭘 보면 좋을까요? 바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세특이에요. 왜? 선택 과목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통번역 학과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를 듣고 왔어. 그럼 자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애초부터 그걸 하고 싶어서 2학년 때부터 과목을 이수한 친구야. 세특을 봤더니 이미 대학교 1, 2학년 때 하는 내용을 미리 해놨어. 자퇴 확률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근데 그런 과목 싹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안 이수했다가 대학교 합격시켜줬더니 왜? 수능 잘 쳤으니까.
내신 등급도 좋아요. 그런 애들 뽑았더니 1학년 때 썰라썰라한데 프리토킹이 하나도 안 돼. 우리 학교 통번역학과인데 물론 서울대는 없지만. 근데 그러면 얘가 자퇴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자퇴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1학년에서 4학년 운 좋으면 석사, 박사까지 이 학교에서 하고 싶다면 얼마나 뽑고 싶겠어요, 대학 입장에서. 등급이 수능 2개, 한두 개 더 맞췄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어차피 대학 와서 하는 건 다른 건데. 그래서 수능 점수 한두 개 정도를 희생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적합한 자퇴 안 할 우리 학과의 페이트한 과목들을 이수했는지를 여기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출석도 보고 선택 과목도 보고 세특도 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학과에 충성을 다할 인재인지를 40%나 할당을 해서 이제는 뽑겠다. 똑똑한 놈 뽑아봤더니 다 의대 도망가고 마상, 나 상처받은 이렇게 된 거죠. 맞죠? 이해되시죠? 대학 입장 이해되시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럼 다른 대학은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자, 건국대도 한번 살펴보면 원래는 정시에서 수능 100%로 뽑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정시 전형이죠. 그런데 2028로 넘어오면서 학생부 보나 보다. 그래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유행이니까 뭐 보나 보지. 서울대 연고대 지금 학생부 다 보잖아요. 근데 20%를 보는 건 알겠는데 신경 쓰이는 게 이거예요. 정성이라는 단어예요. 정성. 정성은 뭐냐? 반대말이 정량입니다. 정량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고라고 할까요? 하나고 1.6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목고 1.5가 있다. 누가 공부 더 잘해요 실제로? 하나고 1.6이랑 신목고 1.5. 하나고 1.6이 더 잘하죠. 신목고 디스 아닙니다. 일반고니까. 그런데 정량평가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숫자가 좋으면 끝이야. 그래서 신목고 학생 승리. 이게 이제 정량평가입니다. 정성평가는 뭐냐면 하나고 1.6이면 신목고 가면 1.1이잖아. 그럼 얘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정성스럽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량은 정확하게 양으로만 승부하고 얘는 정성스럽게 상황을 다 판단하겠다. 아까 건국대 정성이었습니까? 정량이었습니까? 정성이었어요. 뭘 보겠다는 거예요? 등급을 보긴 하는데 학교 수준까지 반영해서 보면 정성스럽게 자세하게 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과목 선택 뭐 있는지 나오고요. 출석 나오고요. 봉사 나오고요. 리더십 나오고요. 자율활동 나오고요. 학폭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 다 보는 전형을 우리는 종합전형이라고 하거든요. 두 글자로 학종이라고 하죠. 정신대? 왜 정신대 이러고 있어? 맞아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 뭐냐? 정시도 종합전형으로 바뀝니다. 다 보는 전형으로 바뀌어요. 다만 여전히 뭐가 중요하긴 하다? 수능이 중요하긴 해. 하지만 다 볼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자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20점을 거의 빵점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자퇴. 너 무슨 과목 이수했는지 볼까 했는데 없어. 공통 영어까지가 끝이야. 뒤에 없어. 자퇴했으니까. 그럼 이 20점을 어떻게 채웁니까? 걔네 이 80점을 올인하긴 했지만 여기서 만점 가까이 받아도 이거는 영원히 역전할 수가 없어요. 자퇴하고 나면.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퇴하고 났는데 이거 다시 회복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재입학입니다. 모르시는 게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즘에 유행이에요. 이게 지금 시대가 진짜 웃긴 거죠. 재입학하는 애들이 생겨요. 1년 끌었다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 왜 웹툰이나 웹소설 보면 뭐 환생, 회귀 이런 거 많이 보죠. 1년 한번 해봤다가 다시 죽었는데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얼마나 쉬워요. 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시험 문제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1년을 해보고 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동생들이랑 다녀야 된다는 데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하는 학생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동생들이랑 더 잘 맞대. 뭐 그런 친구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수능으로 승부는 보되 기본은 해라. 특히 과목 선택. 왜? 자퇴 확률.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걸 보면 자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세특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은 뺐어요 지금. 교과 전형은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정량평가로 내신 등급이 최고, 무조건 내신 등급이 와. 그러면 어떤 애들이 다 쓸어먹을 것 같으세요? 여기 딱 이 동네는 안 돼요. 그죠? 저기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내신 등급 딱이 좋은 동네 애들이 교과 전형을 다 쓸어먹습니다. 등급이 1.0 이렇거든요. 실제로 여기 와서 입학시키면 등급 3등급 나온 애들. 근데 시골에 있어서 1.0인 애들은 교과 전형을 쓰겠죠. 정량평가입니다. 그러면 종합전형은 뭐냐? 정성평가입니다. 너의 학교 수준도 보고 다 골고루 다 보는 전형입니다. 자, 원래는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를 기준으로 승부를 보는 건 맞지만 대학이 학생부를 100% 믿을까요? 안 믿죠. 고등학교에서 무슨 짓을 해놨는지 모르죠.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작을 할 수 없는 필터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고등학교에서 조작할 수 없는 학생들의 수준이 드러나는 시험, 뭐죠? 유명한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걸 걸기도 하고 또는 면접을 겁니다. 아무리 학생부가 삐까뻔쩍해도 와서 10분만 이야기해보면 머릿속 텅 빈 거 다 들키죠?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수능 최저를 봐요. 보통 경희대는 원래 면접만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면접은 전공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목고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일반고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특목이 유리하죠. 그래서 경희대가 특목 편애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면접만으로 뽑냐. 일반고 애들은 수능 체제가 더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학원가에서 수능을 대비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경희대가 전형을 2배로 늘렸습니다. 쪼갰어요. 신설. 이거 오늘 안 오신 분 이거 몰라요. 이거 있는지. 그러니까 맞죠? 수능 최저형 종합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애들을 추가로 손님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종합전형을 쓸 것 같은 학군지 친구들 중에서 그죠? 수능 최저가 면접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이런 일반고 친구들을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왜 신설했을까요? 자, 대학의 목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버는 거. 자, 이건 모두의 목적이에요. 돈 벌어야 되는데 손님이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해서는 특목고 애들은 계속해서 나의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고 학군지 친구들도 땡겨와야 되는 게 된 거예요. 경희대 수준이라고 해도 이런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에서 자유로운 대학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배째라 하고 지 맘대로 뽑아도 상관없어.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계속 눈치 봐야 돼. 갑자기 경쟁률 폭락하면 어떡하지? 펑크나면 어떡하지? 지 혼자 급감하면 어떡하지? 왜? 그렇게 되면 자퇴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 대학들, 사립대학들 17년 동안 등록금 동결해놨거든요. 돈 진짜 못 벌고 있어요 지금. 내년부터 풀려요. 그래서 사립대학 등록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념 후라이드만 팔다가 이제 마초킹이랑 뿌링클을 새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개발된 사실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미리 이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친구와 마지막에 뒤늦게서야 이걸 알게 된 친구는 뭐가 다르다? 이미 그때는 생기부의 방향성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게 되게 유리한 겁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변화 시기 아닐 때는 늦게 하나 미리 하나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신설된 이 전형을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인데 수능 최저를 보는구나. 그러면 수능 최저는 몇 합 몇인지 정도도 알아야 되고 학생부는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좀 충격적인데 그 전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내신 등급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까? 내신 성취도라는 단어가 익숙합니까? 내신 등급이 훨씬 익숙하죠. 그 이유가 있는데 등급이라는 것은 세계는 아니고 한국 어디를 가도 10%까지만 1등급을 주는 게 내신 등급입니다. 과고를 가도 외고를 가도 자사고를 가도 일반고를 가도 특성화고를 가도 10%만 1등급이에요. 그런데 성취도는요 아닙니다. 중등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90점 넣으면 A 줄게. 물론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해요. 90점 넣으면 A를 줄게. 그러면 어떤 학교는 A가 50%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1등급은 절대 그럴 수 없죠. 무조건 10%예요. 근데 A는 50%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A 비율이 높을까요? 시험이 쉬우면 90점 넘는 애들 숫자가 많으니 A 비율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되면 전교 1등조차도 A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맞죠? 전교 1등이 73점이다. 그러면 C 뜨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불안하죠. 학교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해. 학교가 조작할 수도 있어요. A 비율을 막 100%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뭘 더 신뢰하겠습니까? 등급입니까? 성취도입니까? 등급이죠. 등급은 어디 가도 10%니까 여긴 조작했을 수도 있으니까 올 A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이 등급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 등급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해져 왔던 거예요. 방금 좀 감각이 좋으신 분은 제가 갑자기 과거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뽑아왔었다. 등급으로 뽑아왔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나요? 라고 했는데 서류형입니다. 서류형 100% 수능 최저 보는 신설 뿌링클 전형. 자, 자세하게 열어보면은 어떤 정보가 있냐면 면접 안 보죠? 아까 원래 면접 보던 전형이 기존 전형이고 이건 신설 전형이니까 면접 대신 수능 최저. 자, 그런데
성취도를 참고하겠대요. 내신 등급이 베이스긴 한데 성취도 ABC도 뭐 참고만 하겠다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등급을 쓰는 칸이 없다. 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수시고 내신으로 가는 대학 가려고 하고 있는데 등급을 기재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정시인데 수능 성적 기재 안 한다랑 비슷한 충격인데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럼 뭘 보겠다는 거예요? 성취도 만부 ABC인지만 보겠다.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 전형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올해가 넘칠 거 아닙니까? 왜냐? 고등학교들이 시험을 어떻게 내니까 쉽게 내서 1등급은 많이 만들 수 없죠. 하지만 A는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3등급 수준인 애들까지도 A를 줘서 경희대를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죠. 당연히 걸러야 되잖아. 뭘로 걸러요? 수능 최저. 근데 이하고 국어 3등급에 영어 2등급? 장난? 이걸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 동네는 코웃음이죠. 경희대 가는 애가 이하고 장난해? 아니 큰일 났어요. 지금 수능으로도 구별이 안 되고 등급은 쓰는 칸이 없고 성취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다 A가 떠버렸고 면접은 안 본다 그랬죠. 아니 그러면 탈락자는 어떻게 만들고 합격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애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남아있는 거 긁어 모아봐야 돼요. 뭐뭐 남았습니까 지금? 수능도 써버렸고 등급도 못 쓰고요. 성취도도 못 쓰고요. 면접도 못 써요. 뭐 남았죠? 오늘 나온 단어들입니다. 네, 과목 선택과 세특이에요. 과목 선택은 보세요. 올 A를 받는 학생이 둘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통번역이라 해서 계속 통번역으로 할게요. 통번역학과인데 한 명은 뭐 회화라든지 영어 심화 독해라든지 장문을 듣고 왔어. 올 A예요. 근데 한 명은 물리, 생명과학 아니 그러면 당연히 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둘 다 올 A라 하더라도 맞네. 선택 과목에서는 격차가 생기네. 올 A라 하더라도. 두 번째는 세특입니다. 똑같은 좋은 과목으로 듣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활동이 막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하고 활동을 하는 애랑 교과서 열심히 하는 애랑 전자를 더 좋아할 수가 없겠네요. 이거예요. 자, 이런 전형들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등급을 안 보는 충격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난리가 난 거야. 원래는 등급이 대장이거든요. 넘버원. 얘만 보고 거의 결정 나는데 갑자기 넘버원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큰일 난 거야. 얘들아 모여봐. 큰일 났어. 넘버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도 없던 선택 과목, 평소에 관심도 없던 세특 이런 애들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우리 뭐 쿠데타 일어나고 갑자기 대통령 죽으면 갑자기 뭐 국무총리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깜짝 죄송합니다. 네, 정치적 발언 아니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여우가 이제 호랑이 없는 굴에서 왕이 된 거예요. 세특이랑 선택 과목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여쭤볼까요? 세특과 선택 과목 중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 자, 둘 중에 하나는 물론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는 최근에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애들이 점점 더 어려운 과목을 고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더 세특이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에 애들이 어려운 과목을 요즘에 많이 고르는 트렌드입니까? 아니면 세특이 다들 점점 더 좋아지는 트렌드입니까?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거? 챗GPT 때문에 AI 때문에 세특은 글이에요. 몇 자 내에서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지망하는 학과는 뭔데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글로 예쁘게 다듬어줘 하면 되게 좋아져요. 진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 다 씁니다. 다 챗GPT나 클라우드나 뭐 제미나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돼버려서 변별이 안 돼. 그러면 진짜 마지막에 남은 게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자,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선택 과목은요, 애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제가 이제 이과 과목으로 좀 예시를 들면 물리. 얘들아 물리 들어. 왜요? 공대에서 요구해. 싫어요. 왜? 왜 싫어? 잘하는 애들밖에 안 듣잖아요. 등급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래요? 자, 등급을 안 보고 성취도만 90점 넣으면 만점 되는 그런 전형이 생겼단다 얘들아. 골라. 선생님 그래도 안 들을래요. 왜? 90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진짜 얘들아 말할 수도 없고 교과서랑 프린트 위주로 내줄게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럼 써볼까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물리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유전자에 물리 혐오 알레르기 타고나는 거는 극복할 수 없어. 절대 안 듣습니다. 선택 과목은요 절대 강제로 듣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듣는 학교 딱 세 가지 있어요. 영과고, 외고,
과중고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는 강제로 듣게 돼 있죠.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강제로 듣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애들이 뽑히는 겁니다. 그럼 웃기는 거죠. 대학은 왜 이렇게 뽑기 시작할까요?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어떤 애를 뽑고 싶다? 자퇴 안 하는 애를 뽑고 싶어요. 등급 무서워서 어려운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 과목들을 안 배우고 등급만 예쁘게 만든 애들은 입학시켜주면 무조건 자퇴할 거라는 계산이 선 거예요. 반면 과감하게 우리 학과가 좋아서, 안 좋아하면 선택 못하겠죠? 선택 과목을 진짜 걔가 찐으로 좋아해야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취도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뽑아도 등급은 좀 까였겠죠? 어려운 과목이니까. 3등급이 떠더라도 A는 받아놓은 친구들을 우리는 더 좋아해. 얘들아, 우리의 의도가 이해가 되니? 1학년 때 선택 과목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알겠지?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믿고 이런 어려운 과목들을 좀 골라서 등급 신경 쓰지 말고 성취도만 90점 넘겨서 지원해주면 너 뽑을게. 이거예요. 왜? 그렇게 뽑아야 자퇴를 안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대학 입장이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도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고등학교랑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단 이따가 고등학교 이야기도 할 겁니다. 이런 전형이 신설됐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신메뉴 뿌링클 나왔네 시켜봤더니 양념이 다른 줄 알았는데 고기가 닭고기가 아닌 수준으로 깜짝 놀라는 메뉴가 나온 거예요. 다른 대학들이 지금 발표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원래는 발표하려고 합니다. 경희대 먼저 발표하네? 제 거 한번 들으면서 갈까? 듣다가 내신 등급을 안 봅니다. 잠깐만. 정지. 야, 우리 발표하는 거 다시 수정해요. 정지. 후퇴. 다시 후퇴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내년 4월 된 거예요. 경희대 발표하고 나서 뒤에 아무 대학도 발표 안 했습니다. 다 충격받아서. 왜? 갑자기 이 학교에서 뿌링클을 냈으면 우리는 신메뉴 또 내야지. 안 그러면 손님을 다 뺏기잖아. 중앙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싫은데 우리는 등급만으로 뽑을 건데 그러면 경희대식 인재들이 중앙대를 못 오죠. 등급이 딸리니까. 어려운 과목 다 듣고 왔는데 등급 떨어졌다고 지금 나 안 뽑는 거야? 나 삐졌어. 나 중앙대 앞으로 근처도 안 갈래. 이러면서 경희대 가래.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희대나 중앙대나 시립대도 이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외대도. 그러니까 이 근처에 영향을 다 주는 아주 파격적인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시는 어떨까요? 정시도 관심 많으시죠? 정시에서는 학생부를 10% 반영하는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학생부를 10% 반영하긴 하는데 굉장히 살짝 봐요. 살짝 봐요. 어떤 식으로 보냐? 등급과 성취도 중 높은 걸 인정해줄게. 그러면 나 3등급인데 A일 수도 있죠. 그러면 만점이에요. 왜? 괜찮아. 너 어차피 똑똑한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하면 되니까? 수능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냥 너는 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지와 무슨 과목 위수했는지를 학생부 10%에서는 뭘 보겠다는 거죠? 등급은 사실 크게 안 중요하겠죠? 저기서는 자퇴 확률 계산. 왜? 수능만 가지고 자퇴 확률 계산 못해요 이제. 옛날엔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물원화원, 생원지원, 세계지리경제 이런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 없어집니다. 수능만 가지고는 얘가 우리 학과랑 핏한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꺼내오긴 하는데 많이 꺼내면 애들이 쫄아서 지원을 안 하니까 얘들아 그 정도는 아니고 너가 사람 구실만 했는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과 올 최소한의 준비만 되어 있는지만 볼 거니까 등급 너무 날려먹지 말고 성취도 90점만 좀 넘어서 최소한 자퇴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우수함을 수능으로 증명하게 해줄게.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요 전형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수능 올인 전형은 그 재수학원들 거라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전형은 숫자도 얼마 안 돼요. 자퇴만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등급은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전교 1등 하면 무조건 1등급이야. 근데 성취도는 내가 전교 1등 해도 1등급이 A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시험이 어려우면. 그래서 우리가 각 학교마다 과목마다 등급이 몇 %인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지만 뭐는 달라요? A 비율은 다르다. 자, 이거 잘렸네. 여기가 지금 이제 목동고랑 진명여고거든요. 진명여고랑 목동고인데 A 비율이 현재 올해 1학기입니다. 올해 1학기 각 과목별 A 비율이 있고 오른쪽에 여기 좀 잘렸는데 상승폭이에요. 작년 대비 올랐니 떨어졌니를 보여주는 겁니다. 올랐니 떨어졌니. 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목동고 수학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작년에도 낮았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치고. 그러니까 아직 목동고는 이거에 대한 반응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2학기 학교 알림이 뜰 때 또 보세요. 어차피 시간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올해 중3인 분 마실 말고. 그러면은 올해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높은 확률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딱지는 누가 가장 절실할까요? 1, 2, 3, 4, 5등급 중에서 A라도 받고 싶어라고 정말 노력하는 애는 몇 등급일까요? 1등급은요. 강력한 일자가 있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2등급이 절실해요. 왜? 2등급은 내가 상위 12%야. 2가 떴어요. 대학에서 나를 몇 퍼로 취급해요? 34로 취급해요. 2등급이 11에서 34이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지금 12%인데 상위 34% 취급받으면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포기하지 마라. 너 A라도 따면 34가 아니라 21.2로 취급받을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들은 제가 이런 조사를 한 200개 정도 학교를 조사했거든요. 대부분이 2, 30에 걸쳐놔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2등급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2등급까지는 어떻게든 수시로 보내야 되는 대학들은, 고등학교들은 2, 30에 걸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사고들은 몇 등급까지 수시로 보내야 돼요? 3등급까지 보내야 되죠. 그러면 이 비율이 더 높아져요. 4, 50에 가 있어요. 3등급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35에서 65예요. 내가 상위 35%인데 65% 취급을 받는다? 이건 진짜 뛰어내리고 싶을 만한 충격인데. 근데 다행히 여기가 4, 50에 걸쳐놨다면 이걸 받으면 40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자사고의 상위 40이니까 괜찮은 친구네. 65 취급받는 건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장치들로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를 현실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목마다 들쭉날쭉한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2, 30 또는 3, 40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아직 얘네들은 지금 아마 테스트 중일 것 같아요. 아마 면담 갔을 겁니다. 교장쌤한테. 농담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니고 수학쌤은 교장선생님과 1대1 면담을 해서 자네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왜 그러십니까? 수학 문제 왜 그러냐?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진짜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이 비율.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A를 높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난무난하게 다들 대학을 잘 가려면 A가 많은 게 좋죠. 경희대식으로 만점이니까. 하지만 그 사이콘끼리 붙는다고 생각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요 학교의 1등급 A랑 요 학교의 1등급 A 중에 누굴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후자를 선호하겠죠. 얘는 상위 5%인 증명까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비율을 너무 높여버리면 극상위권들한테 피해가 가요. 그렇겠죠? 얘네 그냥 쉬운 학교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마구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2, 30 또는 4, 50을 선택하고 있고, 외고는 좀 다릅니다. 외고는 8, 90까지도 가요. 안양외고 한번 가보세요. 98% 국어 98% A예요. 걔네들은 꼴찌까지도 수시로 보내버려야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수시 올인인 거죠. 무조건 다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 수준이 뭐 인서울 끄트머리를 갈 실력이 실제로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전형은 되게 놀라운데, 종합전형 정성평가잖아요. 정성평가인데 내가 만약에 프랑스어 가면 프랑스어 1등급에 수학 9등급인 애가 있고, 잘 기억해두세요. 프랑스어 3등급에 수학 3등급인 애가 있습니다. 누굴 더 뽑고 싶으세요? 교수님이면 1, 9를 뽑고 싶으세요? 3, 3을 뽑고 싶으세요? 교수님은 무조건 1, 9 뽑습니다. 자기도 수학 9등급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성평가예요. 정성평가. 정량평가면 누가 이길까요? 9랑 1 더하면 10이잖아요. 3, 3 더하면 6이잖아요. 무조건 3, 3이 이깁니다. 이게 정량평가예요. 교과전형이에요. 그래서 정성평가, 종합전형으로 가겠다고 했다면 약점 보충과 강점 강화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강점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종합전형은 교과전형, 내가 내신 등급 위주로 무난무난하게 가겠다. 이러면 약점 보충이 더 중요해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고들은 그렇게 많이 몰아주는 과감한 시도를 했는데, 안양외고는 참고로 이거 한 3년 전부터 이식하고 있어요. 입결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다 따라하고 있어요. 경기외고도 따라하고 있고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성취도는 되게 높게 나와요. 근데 일반고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해요. 자, 교과종합 정시전형의 변화를 요약했는데 과거에는 되게 깔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깔끔했던 전형이 망했습니다. 왜? 수능의 영향력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수능을 믿을 수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 많으니까.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과목치니까. 문이까지도 구별 안 돼. 수능 이제 믿을 수 없네. 근데 넘버 1, 2가 둘 다 힘이 빠지는데 내신 등급도 영향력이 떨어져요. 왜 이러지? 옛날에 1.3과 지금 1.3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5등급제 때문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교학점제. 자,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이 다양하죠. 선택 과목이 다양하다는 것은 쉬운 과목만 얌체같이 골라서 1.3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전공과 관련된 주요 과목을 깊게 파고들어서 1.3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후자가 훨씬 더 뛰어난 학생인데 1.3이라는 숫자 안에는 그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등급 1.3이 의미하는 바가 없어요. 옛날에는 1.3이면 다 비슷한 과목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구별 안 돼요. 이것도 구별 안 돼요. 넘버와 원투가 둘 다 힘이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봐야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갑자기 내신 보라 그러고 내신 위주로 보는 그 수시에서 수능 최저 요구하는 거예요. 둘 다 본다는 거예요. 또는 넘버 원, 투가 망했으니까 누구를? 넘버 3를 보게 돼요. 넘버 3가 비교과입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과 세트까지 다 봐야지 라는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모든 전형이 종합 전형이 됐습니다. 교과 전형 원래는 내신만 좋으면 됐어요. 이제는 다 봅니다. 비교과도 보고 수능 최저도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신이 중요하긴 해요. 자, 정시 전형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능만 봤었는데 이제는 비교과도 보고 선택 과목도 보고 내신 능력도 보고 학교 수준도 보고 출석도 보고 학폭도 보고 뭐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능이 중요하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대비랑 차이점은 옛날에는 100대 빵대 빵으로 공부하는 게 가성비 있는 거였죠. 올인. 정시에서 내신 많이 안 하는데 공부 왜 함? 0,000대. 이게 이제 먹히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2대 2대 6, 1대 2대 7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학부모님의 역할이 더 커진 거죠. 옛날 같으면 야 그냥 올인해 정시로 가 끝. 나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 돼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자 너가 정시 특화긴 한데 근데 교과도 챙기고 이것도 챙겨야 되니까 종합 우리 비교과도 챙겨야 되니까 일단 주3에는 정시 위주로 가는 학원 다니고 방학 때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일단 교과에서 내신 대비하는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컨설팅을 받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한숨과 두통이 오시죠. 근데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옛날 같으면 꼼짝없이 우리 아이 레벨 그대로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비율을 연구하면 한 레벨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학을. 학부모님 영역입니다. 그러면 한 레벨 정도는 올려서 두 레벨 안 돼요. 한 레벨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경희대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래 경희대를 갈 포텐셜인데 뭐 성황대를 갈 수 있다. 할만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노력할 만하죠. 그 정도면. 네, 그런 정도로 노력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개판됐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전형을 가거나 무조건 다 준비해야 돼. 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래 메뉴는 그 양념 후라이드 간장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뿌링클이랑 마초킹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왜? 손님이 없으니까. 불경기니까 신메뉴 만들어서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끌어오는데 저는 비학군지 살아요. 내신 좋아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내신 따기 좋은 지역은 교과전.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특목고입니다. 전공을 잘해요. 뭐 외고 같은 친구들 있겠죠? 근데 내신이 자신 없는 이유는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서 내신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와요. 수능 준비 안 하죠. 뭐 심화 프랑스어 회화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수능에.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화학, 일반 물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평소에 안 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면접형 말로 다 쓸어버리게 돼요. 전공 지식 빡.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겠죠. 특목고는. 자 그러면 학군지 일반고는 어떨까요? 내신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과거보단 좋아요. 근데 시골 애들보다는 안 좋아요. 애매합니다. 비교과는 활동 면에서 시켜주긴 해요. 시골 애들보다 비교과 좋아요. 하지만 외고 애들보다 외고는 디베이트하고 모의유행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일반고는 좀 별로 안 좋아. 수능은 학군지라서 수능 대비가 좀 되긴 하지만 뭐보다는 못해요. 재수생만큼 잘하진 않아요. 애매하죠. 애매 더하기 애매 더하기 애매 더하기 애매를 더해서 육각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바로 이 전형입니다. 종합서류형. 수능 최저를 보는 종합서류형이 대부분의 학군지 일반고 친구들이 노려야 할 전형이라는 거죠. 우리의 메인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는 놀랍게도 여기서 치킨의 닭고기가 아닌 기적을 등급을 안 보겠다는 기적을 실행했죠. 다른 대학은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겠지만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자퇴하고 수능 올인하는 애는 하나밖에 없죠. 수능 올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우리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이죠. 갓방고나 자사고 출신이야. 내신은 최소한은 해놨어. 근데 수능이 강점이긴 해. 내신을 버리진 않았다는 거죠. 자퇴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이제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갓방고나 자사고를 가면 내신 따기가 힘들어요. 참인 명제라고 생각되시죠? 이제 아닙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갓방고나 자사고를 가면 내신 따기가 힘들어. 두 글자를 추가해야 돼요. 갓방고나 자사고를 가면 내신 땡땡 따기가 힘들어. 뭐죠? 등급입니다. 그 말은 성취도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센스가 있으면? 학교가 센스가 있으면. 고등학교가 센스가 있다면 심화 과목, 어려운 과목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내서 등급은 개판 치더라도 뭐는 A는 줄게.
그러면은 최소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과목 선택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각각 A 정도는 투자한 다음 나머지는 수능에 올인하면 뭘 쓸 수 있다. 왜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이 전형 쓰고 싶어서. 그러면 장점이 뭐죠? 아까 그 하루 종일 수능만 하는 수능 오타쿠를 안 만나도 돼. 얘네랑 싸우고 싶나요? 아무리 내가 정시를 잘하지만 얘는 학교도 안 가고 이거만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서 여기를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고3들을 만나지. 아, 고3들은 내가 잘 두드려 패지. 그죠? 수능으로, 그죠? 내가 재수생, N수생들, 형님들, 누나들, 언니들은 무섭지만 같은 고3끼리는 자신 있어. 그러면 최소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가 잘해야 돼. 자사고나 갑방고가 잘해야 되죠. 이번에 자사고 갑방고 경쟁률 들쭉날쭉해서 작년에 경기도 기준 199점대로 컷 생겼던 학교와 이번에 미달난 학교도 있습니다. 저걸 못해서 그래요. 설명회 때 저 이야기를 안 해준 거야. 우리는 기존처럼 갈 건데요. 그냥 수능만 잘하면 잘 가요. 학부모님들은 불안하죠. 아닌데? 바뀌었는데? 장난해? 그 학교 지원 안 해서 미달났어요. 모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H학교 이번에 미달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신망하고 수능 잘 봤는데 한 과목 포기했다. 이거는 이제 논술인데 논술 전형 없다고 생각하세요? 애들한테 이거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논술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있으면 큰일 나요. 애들이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네. 자, 수능 범위가 아닌데 필수가 됐다. 이제 좀 느낌 오시죠? 선택 과목이죠. 네, 과목 선택.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는 수학, 뭐 과학 열심히 들어, 다 들어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서울대는 많은 다양한 과목들을 고교학점제에서 골라서 융합적으로 너의 이론을 만들어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공과 연관된 주요 심화 과목들을 깊게 공부하라고 할까요? 넓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깊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서울대를 만만하게 보셨고 둘 다입니다. 서울대가 굉장히 짧은 문장에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폭넓게 선택하되 깊이 있는 학습 경험. 와, 이 짧은 문장 안에 사람들 열받게 하는. 많이 고른 다음에 다 1등급 받으라는 거죠. 아, 무조건 많이 고른 애가 이긴다. 특히 문과는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제2외국어나 한문교과를 깊게 파야 된다. 너네 어차피 과학도 안 고르잖아. 그러면 너네 우수성을 어디서 보일 거야? 했을 때 가성비 좋은 게 한문입니다. 한문 왜 가성비가 좋아요? 한문은 중국어나 일본어라도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국어의 고전문학과도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윤리, 철학. 이거 옛날에 다 공자, 맹자님 나올 때 다 한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문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희대입니다. 자, 옛날 이제 경희대가 한번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는 지구과학과에서 물화지 지구 시스템과 행성 우주과학을 듣고 오라 그랬어요. 시골 학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가르칠 셈이 없는데 개소리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듣고 오라고 하면 우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엄청 화냈어요. 경희대가 얻어맞고 나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구과학 하나만 듣고 오세요. 왼쪽이 before, 오른쪽이 after입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거 100% 함정입니다. 왜? 왼쪽은 유효기간이 지난 거고 오른쪽은 지금 현실 오피셜이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이수한 애랑 오른쪽으로 이수한 애가 붙어요. 누가 이길까요? 왼쪽이 이길까요? 오른쪽이 이길까요? 무조건 왼쪽이 이깁니다. 왼쪽은 교수님의 속마음이에요. 오른쪽은 가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선택 과목, 이 권장 과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중요하긴 하지만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자, 의대로 한번 가볼까요?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의대는 화생을 들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화생 4과목 들으라고 하는데 욕 먹고 나서 3과목으로 줄어졌어요. 경희대 의대. 그런데 고려대 의대가 4과목 중에 2개 이상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경희대는 4개 들으라고 하고 고려대는 2개 들으라고 하고. 고려대 의대가 조금 더 입결이 좋아요. 이상하죠? 자, 고려대에 대해서 이 4개 과목 중에 실제로 2개만 들은 학생은 합격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오케이가 아니라 빵 퍼센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저 시키는 대로 2개 했는데 왜 합격 안 했죠? 입학처가 뭐라 그러냐면 아 미안한데 그 4개 중에 4개를 다 들은 친구들이 정원의 5배 정도 돼. 미안하다. 내년에 한 번 더 써봐.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해요. 근데 2개 들은 학생은 왜 2개밖에 안 들었을까요? 공부하기 싫어서는 아니에요. 얘 전교권일 거예요. 그죠? 전교권인데 도 생물의 유전 같은 어려운 과목은 걱정돼. 왜? 등급이 나오니까. 이거 애들이 많이 들을까요? 조금 들을까요? 조금 들어요. 잘하는 애들이 들을까요? 못하는 애들이 들을까요? 잘하는 애들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업 분위기가 좋습니다. 애들이 다 듣고 싶어서 왔고 아무도 안 자.
수업 분위기 짜가. 선생님도 신났어. 애들이 뭐 너무 잘 알아들어. 앞에 나와서 발표해봐. 발표하고 지들끼리 토론하고 난리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 수업의 문제가 뭐죠? 이 수업의 문제가 뭘까요? 등급이 안 나와. 전교 2등 했어. 엄마 나 전교 2등 했어. 몇 등급이니? 3등급이야. 5등급?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쫄아서 가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4개 들은 애는 왜 4개 들었냐? 둘이 대화해볼까요? 4개 들은 애랑 2개 들은 애? 4개 들은 애가 너는 왜 나머지 2개는 안 들었어? 2개 들은 애가 나도 듣고 싶은데 이거 등급 정산이 되는 거라 좀 걱정돼서 안 들었어. 4개 들은 애가 뭐라고 하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등급이 나오는 걸 들어야 1등급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일반인과 사고가 다르죠. 이런 데 지원하는 애들은 일반인과 사고가 달라요. 극극 상위권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발생합니다. 선택 과목에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화생공에서도 4개 중에 2개 들으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진짜 2개만 들은 합격생이 있을 거예요. 왜? 4개 다 들은 애가 정원의 절반도 안 돼요. 왜? 4개 다 들은 애 어디 갔어요? 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되셨죠? 구조가 뭔지 이해되셨죠? 학교나 학과가 내려갈수록 시키는 것만 해도 합격될 수가 있고 더 내려가면 2개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만 들어도 아이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레벨이 더 내려가면 이런 구조야. 결국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패스 or 페일이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만약에 내가 종합전형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어려운 과목은 계속해서 더 추가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1.0 진짜 나올까요? 넘치는 내신 1.0 특목자사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 일반고 가서도 1.0 특목자사도 1.0 그러면 특목자사 1.0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가면 1.0보다 잘할 수가 없는데 0.9가 될 수 없잖아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특목자사 가세요.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 지금도 유튜브 접었습니다. 욕먹어서 2등급 하나 뜨면 인서울 불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뭐랑 비슷하냐면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데 오징어 게임은 10번의 게임을 해서 안 죽으면 내가 1등이죠. 그동안 안 죽어야 돼요. 중간에 한번 죽으면 거기서 끝. 자, 1.0 게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1등급은 나와야 돼요. 10번의 시험. 1학년 4번, 2학년 4번, 3학년 2번의 시험 10번 동안 다 1.0만 뜨면 되고 중간에 하나 2등급 떴다. 노력하면 극복할 수 없죠. 거기서 끝. 탈락.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10번의 게임이 이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끝났죠, 이제? 그런데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부산교육청에서 얘들아, 시험 끝났지? 네, 끝났어요. 각 학교에 지금 1.0 몇 명 생존했는지 보고하세요. 실시. 해서 쫙 조사를 한 거예요. 각 학교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0명이 출발했다고 할게요. 그럼 뭐 여기서는 뭐 한 20명이 됐고, 뭐 여기는 10명이 됐고, 뭐 그런 식으로 줄겠죠, 점점. 몇 퍼센트인가? 서울진학 발표에 따르면 2%입니다. 2번입니다, 2번. 게임 2판 했는데 98%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250명짜리 학교가 있으면은 2%면 4, 5명.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럼 4, 5명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게? 나중엔 지들끼리 찔러야 되는데? 안 돼요. 후반 가면 다 없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1.0이 제 예상으로는 1명, 성기훈 1명, 아니면 다 죽음. 없다. 그럼 우리는 1.0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착해야 되느냐? 등급이 아니라 등수에 집착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등수에 집착한다 무슨 말인가요? 자, 하나고가 예를 들어서 40등까지 서울대에 합격한다고 할게요. 하나고 40등 합격, 41등은 탈락이에요, 서울대. 자, 그러면 2027에 하나고 40등 친구와 2028에 하나고 40등인 친구는 머리, 공부 역량, 등급 말고 수준은 비슷할까요? 많이 다를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40등끼리는? 그거예요. 둘의 뭐는 다를까요? 등급은 다르겠지. 2027보다 2028 40등이 숫자가 좀 더 예쁘겠죠? 5등급제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가보로 여기다가 1.3 여기 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서울대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는 결국 40등까지만 합격시킨다고 했고 9등급제든 5등급제든 계산 다 됩니다. 무조건 계산 다 돼요. 평소에 몇십만 명까지 데이터가 쌓여있는데 대학이 이거를 낚일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보야. 대학을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은 딱 보면 그 학생, 그 학교에서 몇 등인지 알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학교가 이 학교 몇 등까지 붙여줬는지 다 합니다. 보면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등수를 1등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양대가 목표다. 우리 학교는 50등까지 한양대 붙는데요. 그럼 50등 하면 돼요. 등급이 1.4인데요? 어쩌라고? 1.9인데요? 어쩌라고? 50등 하면 끝이야. 이해되시죠?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에 집착해야 되냐? 원점수에 집착해요. 원점수. 원점수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 있는 과목은 만점을 노려야 됩니다. 1컷이 아니에요. 1컷 노리면은 1컷 절대 못합니다. 자신 있는 과목은 만점을 노려야 돼. 옛날 같았으면 만점 못 노려요. 왜? 이 지역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점점 아까 보셨죠, 표. 점점 쉬워지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럴 때 방심하면 바로 2등급 팍 밑에 떨어지고. 무조건 만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시험이 쉬웠건 어려웠건 동점자가 얼마가 됐건 무조건 나의 성적표에 100자가 찍히니까 대학에서는 무조건 최고의 만점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원점수에서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과목 만점을 노리고요. 애매한 과목은 1컷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신 없는 과목은 2등급 나오는 거 인정해야 돼. 솔직히. 회복 탄력성을 챙겨야 됩니다. 2등급 나온다고 인정해야 돼요. 대신에 뭘로 정신 승리할 수 있다? A라도 받자. 그러려면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이 시험 문제가 쉬운 데를 가야 돼요? 어려운 데를 가야 돼요? 쉬운 데를 가야 돼요. 자신 없는 과목은? 자신 있는 과목은 어려운 데 가서 A가 조금 나와도 나의 우수성 증명이니까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사실 이거는 1등급이 안 나오는 거는 예상된 일이에요. 이건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과거 고3 친구들은 고3 후반기에 내신 대비 안 했습니다. 왜? 어려운 과목인데 왜 내신 대비를 안 하죠? 절대평가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국영수? 전부 다? 상대평가죠. 모든 국영수 과목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초반에 내가 잘한 줄 알았어. 영어 33등, 아 얘는 좀 리뉴 다녀야 되겠다. 좀 못했네. 근데 2등급이니까 왠지 잘한 것 같아. 33등 엄청 못한 겁니다. 왜? 10%까지 들어주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심화 영어 독해를 전교 3등 했습니다. 얘 잘한 거죠. 근데 2등급밖에 안 됐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두 학생이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입니다. 전교 3등! 근데 왜 2등급이야? 뭐야? 말도 안 돼. 선생님한테 따지러 가야 된다. 전교 3등인데 왜 2등급입니까? 그게 선택자수 이렇게 되고 뭐야? 나 그러면 왜 이 과목 왜 그런 거야? 미쳤다. 나 하고 막 밤에 잠 못 자고 울고 열심히 했는데 95점인데 왜 2등급이야? 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학생이고 두 번째 학생입니다. 딱 봤는데 전교 3등? 95점? A. 2등급?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 학교 이 도라이들 이거 바보 새끼들 이거 선택 아무도 안 하고 이거 영어 어렵다고 도망가가지고 선택자수 이거 개판 났네. 지금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니들이 그렇지 뭐. 근데 A는 받았으니까 뭐 됐어. 자, 두 번째 학생이랑 첫 번째 학생 중에서 누가 대학을 잘 갈까요? 두 번째 학생이 무조건 잘 갑니다. 예측의 범주 안에 두셔야 돼요. 뭐를?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적이 떨어진다 내가 바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조상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이 늘어나면 등급이라는 수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떨어졌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애들은 2학년 됐을 때 내신이 0.5등급 떨어졌는데 나는 내신이 0.3등급 떨어졌네? 그럼 나는 0.3 떨어진 거예요? 0.2 오른 거예요? 0.2 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요. 뻔뻔하고 멘탈 관리 잘하고 정신승리하고 이런 애들이 잘해요. 수시는. 정신은 한방싸움이니까 그거랑 다른데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10번의 시험을 쳐야 돼요. 중간에 안 넘어지는 애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전교일 때는. 걔 빼고 중간에 다 넘어져. 그럼 누가 이긴다? 빨리 일어나는 애가 이겨. 안 넘어질 수 없다니까. 1.0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넘어졌을 때 누가 빨리 일어나냐가 승리의 비율.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입학당 한 다음에 내신은 어떻게 그 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은 너는 누구니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양정고등학교 송동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에는 쓸 수 없죠. 블라인드. 그럼 뭘로 나를 소개하느냐? 저는요 기후환경과 생태변화 과목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포와 물질대사를 들었고 화학을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공학과 지원한 학생. 어때요? 국제사회, 기후환경 듣고 생명 듣고 화학 듣고 이게 내 소개예요. 이름이랑 학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선택 과목이 나의 소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목 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거고요. 세특이라는 건 뭐냐면 세특은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는 등급과 성취도는 결과. 세특은 과정. 그러면 세특은 교과 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교과 외 내용 공부한다고 등급이나 성취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시험에 내면 안 되니까. 하지만 세특엔 쓸 수 있다. 얼마나 깊게 공부했냐. 이거 왜 보는 겁니까? 이거 왜 보는 겁니까? 자퇴 확률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택 과목 우리 학과랑 필탄의 자퇴 확률 감소. 세트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이미 해왔어? 자퇴 확률 감소. 마지막 행트는 뭘까요?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요? 출석도 있을 거고 학복도 있을 겁니다. 그죠? 출석률 좋네? 친구들이랑 잘 지냈네? 우리 입학하고 나서도 학생회장 하면 솔직히 학생회장이 자퇴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리더십.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매출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도 맞춰줘야지.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과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어려운 과목을 이수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내가 이수할까 말까는 결국 뭘로 결정되냐면 내가 이수를 했을 때 다른 애들 대비 등급이 덜 떨어지면 이수하면 이득이야. 이해되시죠? 다른 애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야? 그럼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회피와 선택을 골라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고르겠다고 한다면 싸우는 전쟁터가 달라집니다. 내가 엄청 어려운 심화 과목 다 들었어요. 교과 전형 쓸까요? 안 쓰죠. 억울해서. 정성평가를 해주는 종합전형을 씁니다. 그러면 그 종합전형에는 어떤 애들이 와 있어요? 내신만 기가 막힌 애들이 아니라 내신 적당히 좋고 선택 과목 괜찮은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달라진다니까요. 아니면 선택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심화 과목 미이수합니다. 대신에 뭐가 좋아야 돼요? 이러면 등급이 기가 막히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등급을 잘 챙기는 쪽에 가까운지 심화 과목 돌파에 가까운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 그래서 맨날 고등학교 선택 질문하실 때 상담하실 때 맨날 A고가 줘요, B고가 줘요. 그럼 제가 맨날 말해요. 어머님, A가 어떤 앤데요? 그죠?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심화에 가까워요? 아니면 현행에 가까워요? 아니면 수행형에 가까워요? 아니면 활동형에 가까워요? 애가 뭐 선행은 어디까지 해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해석이 되면 학교는 어차피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분은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가 어떤 애인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면 일반고 가라고 합니다. 그게 잘못될 확률이 낮으니까. 11월인데 고민하고 계세요? 일반고 가세요. 일반고. 이렇게 무조건 말씀드려요. 네. 세특은 서울대 합격생 학생부 한번 열어볼까요? 경제학과입니다. 최신의 2025 작년 합격생. 처음에 보면 Turn off the lights and save a tiger라는 단원을 학습하면서 이게 교과서겠죠. 여기서 출발하는 게 교과서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출발해서 더 알아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건 왜 그렇지? 와 이건 또 뭐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이걸 꼬꼬무라고 하는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문다죠. 얘는 여기서 단어를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도착지는 어딜까요? 바로 학과예요. 실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실제 배우는 학과까지는 한 4걸음, 5걸음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첫 걸음을 뭐라고 했냐면 서식집학회로 갔어. 서식집학 한번 온 거예요. 그죠? 한 걸음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사회교과에서 나오는 지구온난화 한 걸음 더 가고 다른 과목에서도 꺼내왔죠. 이걸 아마 영어였을 건데 사회 과목이랑 연결해서 ESG 경영 거의 4발자국까지 거의 다 왔어. 이 정도면. 그 다음에 ESG 경영에서 특정 논문 주제를 갖고 와서 요약과 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얘가 이제 능력을 향상시켰다. 조금 더 잘 써야 되는데 어쨌든 서울대 합격생이니까. 그래서 이런 중간 다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학생부를 디자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 하나를 만들려면 한 돈을 줘야 돼요. 40만 원, 50만 원 좀. 이게 학생부 컨설팅이에요. 내가 이 과목에서 시작해서 저 학과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를 돈 주고 40만 원 주고 김주영 선생님 스카이키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엄청 비쌌지. 김주영 선생님 한 500만 원 받겠죠. 근데 그게 엄청 비쌌던 이런 틈틈 이 아이디어 있죠. 단어들 있죠. 원래는 그렇게 비쌌는데 요즘에도 유료긴 한데 좀 싸졌어요. 얼마가 됐냐면 29,000원으로 싸졌습니다. 중간 디딤돌은 얘네들이 해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프롬프트를 넣을 때 내가 무슨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공부할 때 너무 마음에 들어. 나의 최종 학과는 이거야.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요소들은 이거야. 중간 키워드를 추가해줘. 그러면 사이사이를 채워줘요. 동동동. 써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써달라고 하면 안 되고 중간 다리를 알려줘. 그러면 얘가 기후위기, 뭐 산업혁명,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 자주 받고 논리적 작성 이런 화석연료, 그죠? 이런 단어들을 주는 거예요. 얘네가. 그럼 단어를 수집해서 내가 새로 써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돈 주고 컨설팅 받을 건데요. 그러면 더 해야 돼. 이걸 해서 가져가잖아요. 소장님들이 쫄아요. 뭐야 얘는. 더 열심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원래 질문도 더 공부 똑똑한 애들 걸 더 잘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리 해서 가져가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고 생기부 컨설팅 좀 오바다. 그럼 이것만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랑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도 해주시면 세특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김주영 쌤 실업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저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보다는 재민이의 쓰리가 더 신뢰가 가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힌트 마지막입니다. 학폭 많이 설명 안 해도 되죠? 400명 중에 300명이 탈락했다. 그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학폭 현장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쳐야 돼.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큰일 나요. 말리면 절대 안 되고 도망쳐야 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화장실 가 있다가 수업 끝나면 이제 같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와의 라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 담임쌤. 라포는 어떻게 만드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고민의 시간이 녹아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이거 감점이에요. 뭘 모르겠는데 다요 감점이야.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 최악의 감점. 질문 안 하는 것보다 못해. 그리고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충분히 고민했다는 걸 어필해야 됩니다. 저는 이과니까 이과 케이스로 좀 하면은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야? 제가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에 관심이 많아요. 일단 1점. 근데 제가 권장 과목 리스트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점. 잘하고 있죠? 그랬더니 전자기와 양자라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전기 쪽은 좀 자신인데 회로나 뭐 이런 쪽은 자신인데 자기 쪽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상태다. 일단 나 자신 알고 있어요. 그죠? 잠깐 플러스 선생님한테 강좌나 아니면 교재나 유튜브 영상이나 자료를 혹시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과목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눈이 좀 시선이 좁아서 반도체 공학밖에 못 보고 있지만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미래 유망 연관된 학과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 학과의 권장 이수 과목과 커리큘럼도 공부해오겠습니다. 어때요? 저한테 방금 호감을 좀 느끼셨다면 이 호감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받게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민의 시간이 녹아난 질문이라고 하면 상담 시간의 5배는 돼야 돼요. 고민의 시간이. 그래야 선생님이 어필을 딱 받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일종의 투자자예요. 주식 투자랑 똑같습니다. 딱 왔는데 종목이 30개 있어요. 다 살 거예요. 30등분 주식 안 사죠? 포트폴리오. 어떤 주식은 절반을 투자하고 어떤 주식은 10% 투자하고 어떤 주식은 숏을 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숏을 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더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특 좋은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생기부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걔한테 먼저 알려주고 맞죠? 그 다음에 주변 쌤들한테 좋게 말해주고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을 밀어주는 넘버 3 비교과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공략해야 될 대상이 공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친해져야 될 대상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귀찮지 않았죠. 촌지만 좀 주면 끝났는데 요즘은 안 되니까 이런 고민의 시간이 녹아난 질문을 꼭 준비하세요. 그래서 신학기 될 때마다 저 중3인데요? 연습해보세요. 연습. 중3 담임이 뭘 해주나요?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 달라. 이걸 한번 해본 사람은 고1 가서도 싹싹하게 잘해요. 근데 이때 조금 버벅거려도 경험이 남을 거 아니에요? 고1 때 가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게임은 고1이지만 연습 게임이 있잖아. 내년 담임 선생님한테부터 이런 상담 한번 해보세요. 물론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도 되겠죠? 그래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감의 마지막 도장. 너를 믿었는데 너는 대답하는 게 3등급으로 나한테 대답하는 거야? 3등급에 B를 준 거야? 너가 그때 나한테 준 상담과 감동 어디 갔어? 너 가식이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도장으로 뭘 찍어줘야 돼요? 1 또는 최소한 A를 찍어줘야 돼요. 내가 그 상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더 투자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손절해버립니다, 선생님이. 이건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학원이 결국 책임져 줍니다. 결국 학원. 학원 안 가고 잘할 수 있는데요? 학원 안 가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다른 애들은 다닌다. 다른 애들은 다니잖아요. 이게 문제야. 다 같이 안 다니기 약속 이게 가능하면 혼자 해도 돼. 안 되잖아.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니는데.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거 오늘 보면서 좀 놀란 게 몇 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 최우수, 뭐 탑백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한 페이지에서 보이세요? 학교를 하나를 대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요. 학교 하나당 곱하기 뭐가 들어가요? 교재, 모의고사, 부교재, 외부지문 다 들어가요. 곱하기 하면 학교 숫자 쫙 나오면은 지금 선생님들이시죠? 지금 다크서클이 좀 많이 있으신데 이게
일반인이 하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교를 대비한다는 거는 진짜 그 뒤에 빙산의 일각, 그 밑에서는 엄청난 노력이라고 했는데 노동력이라고 했거든요. 노력으로 이걸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그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단과학원 같은데, 저도 단과학원 출신이지만 좀 디스를 하면은 무슨 반이 생겼대. 가보자. 어디서 뭐 대치해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 2년 뒤에 가보면 그 반 없습니다.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 그리고 그거를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다 애들을 키우고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미 내려져 있는 뿌리를 대체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많은 학교들을 이미 자리 잡아서 오래 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 보세요. 열심히 하는 강사 많아요. 솔직히. 다른 학원도 많아요. 영어 강사 중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도 다 다크서클 살피고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춤 최적화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돼야 돼. 그래야 중학생 때 이 정도면은 이 학교 가면은 몇 등급쯤 나올 거니까 이걸로 대비해야지. 이게 나와요. 근데 처음 그 학교 시도합니다. 제가 이 학교 잘 알죠. 잘 알긴 몰잖아. 올해 처음 가는데. 절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특히 학교별 수업을 하는 곳은, 수학은 조금 덜합니다. 수학은 레벨별로 하니까. 학교별 수업 내신 대비를 하는 곳은 오래 해온 거의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특히 사립학교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데는 뭐가 특징이 있죠? 학교 선생님이 안 바뀌죠. 그럼 그 데이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들, 제가 무슨 학원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 전 학원도 있기 때문에. 그 학원 선생님들이 단톡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어느 학교 기출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살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시간을 다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힘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뭐 모자라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등을, 첫 번째는 1등이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온 학원에만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 아시고, 교과학원을 내가 골라서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 비싼 동네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에 인프라를 이미 내고 있으니까 이미 낸 이 비싼 거주비에 대한 효용, 내가 이미 어차피 낸 돈에 대한 최대한의 가성비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하고 긴장하고 계속 귀를 열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추울 때나 눈 올 때 오세요. 그러면은 꿀팁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그래서 오늘도 저도 평소보다 좀 많이 떠들었네요, 주책맞게. 근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